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10억 아파트가 2억으로 여기 집은 4배로 떨어집니다. 다주택과 법인의 물량 폭탄에다가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이 더해지면서 여기는 엄청난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 공급 물량 폭탄과 인구 감소로 수도권과 지방의 이곳들은 파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 추천해 드립니다. 주말 환영합니다. 자, 10억 집이 2억으로 여기 아파트는 4배 떨어진다. 특정 지역이 많이 빠지는 것은 이미 일본을 비롯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들에서 사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부동산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부동산 침체장이죠. 자, 우선은 10년간 4배 대폭락할 8가지, 특히 장기 침체에 빠져들면 정말 안 좋은 것들 꼭 기억하세요. 일단 주택이 아닌 것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토지, 상가, 숙박시설, 얘들은 쥐약입니다. 만약에 이제 일본처럼 장기 하락으로 빨려들게 되면 토지, 상가, 숙박, 특히 토지 같은 게 망할 거예요. 토지가 지금 계속 뛰기만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파트가 아닌 것들, 비아파트, 즉 빌라, 오피스텔, 전원주택 뭐 이런 것들은요 아예 가격 없이 추락할 거예요. 자, 고분양 아파트, 이제 정상적인 아파트가 아니라 지나치게 비싸게 한 아파트들은 무진장한 손해를 보겠죠. 좋지 않은 분양, 그 다음에 나홀로 아파트, 이게 여러분들 뭐 4억이니까 싸네, 3억이니까 싸네, 그런 거 1억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고요. 수도권 외곽에 있는 아파트, 특히 수도권 조심하세요. 수도권에서 외곽은 아주 위험합니다. 수도권은 내부도 위험한데 외곽은 더 위험해요. 왜?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의 폭탄이 이 장기간 하락장에서 집값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미 일본의 사례에서 신도시들이 망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방의 비싼 아파트들은 쥐약입니다. 정말로 많이 빠질 거예요. 막 20억 넘어가는 것들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지방 많이 오른 아파트, 누가 뭐래도 거품이 심한 아파트가 많이 빠지겠죠. 10년간 4배 대폭락 조심하세요. 자, 이거 보시면 그렇다면 언제 반등하느냐? 부동산 하락폭 국내외 경제에 달렸어요. 보시면 22년부터 27년, 자, 금리 인상 그리고 하락 35%, 급매 45%, 대략 2023년 보통 하반기에 집값이 뛸 것으로 다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45% 정도 다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금리 인하 23년 중에 상승, 지역별 차등, 금리가 이제 안정이 되니까 올라갈 것이다. 당연히 이 순서, 물가 안정, 금리 정체 또는 인하, 자, 집값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확률은 높아 보이지가 않아요. 내년 하반기에 뛸 가능성은 적습니다. 자, 경제가 회복이 뒷받침돼야 돼요. 하락은 40%, 급매는 50%. 정말 반토막, 이제 너나 나나 나올 것이 반토막짜리들이 널려 있을 거예요. 자, 24년 말에서 25년 지역별로 다르게 올라갑니다. 다 똑같이 뛰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은 모두 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호하고 있죠. 이때 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23년 말이나 이 정도.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뛰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지금 경제 회복이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경제 침체로 이미 빨려 들어갔어요. 하락 기본적으로 50%고 급매는 60%, 미분양이 넘쳐날 겁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결국은 경기 침체를 가져왔어요. 25, 26년, 25년이나 돼야 집값이 상승한다 이 말이에요.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한 발 더 건너가서 경제 위기, 하락이 50에서 60%, 급매가 이제 60에서 70%, 예전에 버블7 급매하고 맞먹네요. 자, 미분양 넘쳐나고 경기 침체 후유증으로 주요국이 경제 위기에 터질 수도 있어요. 얘는 날짜를 특정할 수도 없지만 2027년 이후. 자, 그 다음에 대폭락장 강남도 5억에서 10억이면 잡을 수가 있다. 꼭 기억하세요. 강남이라고 별거 아니에요. 40억까지 갔던 것들도요 10억이면 잡을 수 있고, 한 20억까지 갔던 것들도 5억이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볼래요? 자, 어떻게 잡는지. 강남 5억 7억, 압구정 반포, 압구정 현대 3차 33평, 이제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얘가 8.6억이야.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어떻게 8.6억짜리가 42억으로 올라가? 2013년 바닥에서 8.6억이 21년에 42억. 얘가 지금은 31억으로 내려왔어요. 반토막 내려왔죠. 더 빠지게 되면 21억, 반토막이 21억입니다. 항상 반토막도 염두하세요. 강남은 안 빠진다. 천만에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비싸니까. 반푸동에 반푸자에 35평. 자, 11억에서 40억 찍고 30억, 현재 30억입니다. 자, 이제 1년만 빠지면 20억이에요. 다음에 잠원동 신반부 12차 34평. 자, 얘는 7억이 26억까지 갔다가 여러분들 특히 잠원동에 관심을 가지세요. 안 비싸죠? 잠원동은 반포와 압구정의 중간에 끼어 있는 곳들이에요. 얼마나 입지 좋습니까? 탁월합니다. 가격도 싸고. 아무튼 7억이 26억 갔다가 19억 정도로 현재 거래가 되는데 13억까지도 볼 수 있어요. 내려가면. 자, 폭락장 갭투자 금액은 7억에서 12억이다. 이번에는 대치 개포 쪽을 볼까요? 대치동, 대치 쌍용 1차 31평 7억 6천짜리가 28억까지 뛰었어요. 지금 현재 21억입니다. 이제 1년 더 떨어지게 되면 14억. 이번에 음마아파트 30평. 자, 7.2억이 26억. 얘 19억까지 내려왔죠? 자, 그런데 13억까지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 개포동, 개포주공 5단지 31평 7억짜리가 27억까지 갔어요. 얘 21억입니다. 현재 14억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폭락장 갭투자 금액은 6억에서 8억이면 충분히 잡아요. 잠실 볼까요? 잠실?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가 제일 좋습니다. 자, 34평 8.7억이 28억까지 갔다가 자, 19억까지 나왔어요. 현재. 자, 14억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오히려 지금 떨어진 가격보다요. 앞으로 떨어질 게 더 쉬워요. 왜?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현재. 뭐 14억, 5억만 떨어지면 되겠네요. 잠실에 엘스 리센츠 엘리트 파크리오까지 33평. 자, 8.3억 27억. 어우,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19억까지 현재 거래가 됐고 14억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34평 8.4억이 25억. 19억까지 현재 거래가 되고 13억까지 떨어질 가능성. 자, 폭락장의 갭투자 금액은 5억에서 7억. 한마디로 작은 돈 5억부터 큰 돈 12억이면 강남 다 잡아요. 자, 이번에 갈아타기는 반드시 하세요. 무조건 해야 합니다. 갈아타기는. 내 집에서 결혼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서울에 살든 경기도에 살든 내 집은 한 개지만 내 거보다 좋은 곳은 몇백만 개가 있는데 그 바닥장에 왜 가만히 끌고 갑니까? 갈아만 타도 적게는 1억, 많게는 5억 이상 벌어줄 곳이 널렸는데. 자, 먼저 필수 조건. 부동산 폭락장 바닥에서 갈아타세요. 바닥에서. 두 번째,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갈아타는 거죠. 왜? 좋은 게 훨씬 많이 빠졌어. 대출 전세를 꼭 활용하세요.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상급지로 갈아타세요. 자, 전국에서 상급지는 강남이 가장 좋고 그 다음 서울, 경기, 광역시, 지방순인데 하나라도 이렇게 앞서는 곳으로 가라. 강남, 서울이면 원이 없겠죠? 같은 도시 순에서는 핵심 아파트, 보통 아파트, 외곽, 도시에서만 갈아탄다 그러면 가장 비싼 곳으로 갈아타라 이 말이에요. 아파트 가격 순으로 따지면 당연히 비싼 아파트, 고가 아파트, 보통 아파트, 저가 아파트, 고가를 잡아야겠죠. 이번에 분양으로 갈아탄다? 유망지역 분양, 지역별로 최고 입지 분양, 대단지, 그러면서 분양가도 싸. 자, 이곳으로 갈아탄다. 좋아요. 자, 분양평가, 주변 시세보다 싸야 하고 분양가도 낮고 자, 상승폭은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런 것들로. 폭락장에는요. 분양만 보면 안 돼요. 분양, 분양권, 미분양 이걸 세트로 보고 제일 좋은 걸 잡으면 돼요. 자, 유망 아파트로 갈아타기. 좋은 아파트라는 것은 내 거보다 더 명품인 단지 이쪽으로 갈아타라는 거예요. 폭락한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도 좋아요. 자, 보유한 내 거보다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진 거. 그 다음에 기대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것으로. 왜? 많이 떨어진 곳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곳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이번에 부동산 대폭락 요인 4가지. 10년 전 부동산 대폭락 또 터지나. 자, 부동산 대폭락 요인. 먼저 해외 집값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강력해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위험자산이 지금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식하고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자, 세 번째, 세계 경기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미. 이것이 올해 내년에 집값 발목을 잡을 거예요. 네 번째, 세계 금리 인상. 이제 얘는 거의 끝나가긴 하지만 자, 얘 때문에 지금 집값이 22년도에 급락했죠.
먼저 해외 집값 미국 15%, 캐나다 25%, 호주, 뉴질랜드 20%, 유럽 10%, 중국 30%까지 하락. 자, 그다음에 위험자산 폭락. 주요 국가 주가들이 30% 이미 밑으로 떨어졌고 계단식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정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가상화폐 무려 7, 80% 떨어졌다는 거. 나스닥하고 연동하는데 지금 가상화폐는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각국 각국의 화폐가 달러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죠. 세계 경기 침체. 자, 물가 이미 8에서 9%까지 끌어올랐다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자, 미국, 유럽은 10배나 물가가 올랐다가 지금 약간씩 내려가고 있는 거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23년, 내년하고 내후년은 세계 경제가 동반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세계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내년 아마 3월, 아마 5%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정점일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4% 플러스 마이너스. 자, 주요국의 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진다. 자, 23년 3월까지는 지속되다가 그때 만약 확실하게 자, CPI가 낮아지면 이제 금리가 정체되겠죠. 금리 역전, 자본 이탈.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가 점점 벌어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당연히 부동산이 하락하겠죠. 2023년 전 세계 모두 위험해요. 전쟁에다가 고물가에다가 중국 침체에다가 세계 경제 취약은 아직 오지 않아.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시작도 안 했죠. 자, 이제 전 세계 23년 다 위험한데 동아시아, 일본 국가 부채가 어마무시하죠. 금리 못 올리고 지금 엔달러가 15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135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 경기가 장기 침체되거나 위기가 빠지면 여기까지 치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국가 부채가 많아서가 꼭 아니라 경쟁력이 떨어졌어요.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꼴이 나는 거야. 중국 부동산, 기업, 정부 부채가 지금 총체적 위기입니다. 중국은 당장 금융위기가 터져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105%로 세계 1위권, 실질 부채는 180%. 이건 보이지 않는 사채라든가 아니면 임대차, 즉 전세까지 포함시키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압도적이죠. 유럽은 러우 전쟁이 두고두고 발목 잡아서 에너지, 물가 대란, 특히 겨울이 되면 혹한의 위기. 영국은 파운드가 폭락해서 9월 물가 10.1% 40년 내 최고. 러시아 의존도도 높아요, 독일은. 그래서 28.3%나 되는데 독일이 그렇게 경제 성장률이 유럽에서 제일 좋았는데 제일 지금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11월 물가는 10%까지 찍었어요. 전 세계 달러 초강세 요즘 조금 수그러들고 있는데 안심할 건 못 되죠. 그래서 1995년 제2의 IMF 위기를 연상하게 해요. 동남아 외환보유고가 턱없이 부족한 나라가 동남아입니다. 급격한 빚 성장으로 결국 가장 먼저 동남아가 문제가 될 거예요.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금융위기. 이번에는 1천만 가구 물량 폭탄. 꼭 기억하세요. 1천만 가구. 왜 1천만 가구냐. 자, 물량 다주택하고 임대주택 사업 매물 자체가 800만 채예요. 이런데도 또 임대주택 사업을 또 하겠대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3기 추가 신도시 공공임대가 무려 200만 채나 돼요. 3기 신도시 아무튼 물량까지 합치니까 딱 1000만 채네요. 총 1천만 채, 800만 플러스 200만. 이게 80%까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왜? 신도시를 자꾸 지어서 사실상 원가도 안 되게끔 떨어졌잖아요. 일본이 빈집도 많아요. 지방 전체, 수도권 대부분이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유형, 비아파트는 더 위험해요. 아파트의 70%도 상당히 위험 요소에 노출. 기타, 외곽이라든가 비싼 아파트 구축. 진행 과정 보면 부동산 폭락,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 매물 폭탄이 막 터지는 거죠.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동시에 같이. 그럼 동시 폭탄이 터져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자, 여기에 예전에는 타격을 안 줬던 인구 급감, 1인 가구 증가, 빈집 증가가 아주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설령 이렇게 가더라도 경제라도 살아나면 이런 짝 안 나요. 근데 경제마저 지금 죽어버리면 내년 경제 성장률 1.8%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만약에 그것마저도 죽어버리면 이렇게 납니다. 절대 부동산 주식 못 가요. 자, 이제 도쿄와 서울 외곽 신도시 80% 폭락 위험 볼까요? 이게 도쿄. 자, 초록색으로 칠해진 게 도쿄인데
여기에 신도시가 거의 200만 채 있었는데 얘들이 다 지금 집값이 정말 누구 말 맞다나 그냥 거저 공짜집이에요. 공짜집. 우리나라 자 서울입니다. 서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신도시 여러분들 지금 반토막으로 떨어진 곳 다 어디예요? 신도시 아닙니까? 특히 먼 곳 서울에서. 새 아파트면 뭐합니까? 이제 또 거기도 모자라서 3기 신도시를 짓는데요. 건설사들이 자꾸 신도시만 짓게 하지 말고 해외로 좀 내보내야 돼요. 여기 이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하락장. 자, 2007년에서 17년 봤더니 자, 노원구, 서대문, 동대문, 성북, 서울은 다 뛰었는데 웃기는 게 자, 이거 보세요. 판교 떨어졌죠. 동탄은 그대로고 파주 떨어졌죠. 김포 그대로고. 뭔 말이냐? 신도시가 이렇게 서울은 폭등을 했을 때 신도시는 못 간다 이 말이에요. 2020년에 와서야 날아갔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분당 떨어졌고 평촌 떨어졌고 일산 떨어졌네요. 2007년부터 17년까지. 강북만 뛰었어요. 뭔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 서울, 동경만 뛰고 외곽은 다 위성도시하고 신도시는 망했듯이 우리나라도 서울만 뛰고 자 신도시하고 위성도시는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0억 집이 2억으로 여기 보면 어우 전체적으로 레이더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미사일을 딱 포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포착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의 생각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머릿속의 생각을 성급하게 실천에 옮겨서 낭패를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감사합니다.